안녕하세요. 내 인생 5년 후 하우석 씨 책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1등을 줄곧 놓치지 않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다. 그녀의 5년 후 목표는 서울대학교 합격이다. 그런데 그녀가 학교에서 치른 월말 고사에서 갑자기 5등으로 밀려났다. 그녀의 부모는 패닉 상태에 빠진다. 과외 교사를 교체하고 다니던 학원을 바꾼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다음 월말고사에서 다시 1등을 탈환한다. 과연 그녀는 서울대학교 합격이라는 최종 목표에 한 발자국 다가섰을까? 내가 만난 수많은 성공자들은 단연 아니요라고 외친다.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삼을 정도의 수준이 있는 학생이면 그깟 월말고사 한 번을 망친 것은 전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월말고사는 서울대 입시에서는 본선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기 위한 평가전에 불과하다. 평가전에서 한 문제를 더 맞고 덜 맞고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5년 후의 모습을 마음껏 그려보라. 미켈란젤로는 인류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완성하는 데 5년이 걸렸다. 셰익스피어가 인류 불멸의 문학 작품으로 평가받는 4대 비극을 완성하는 데도 5년이 걸렸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까지도 5년이 걸렸다. 김연아가 시니어 대회 첫 우승에서부터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도 5년이 걸렸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시험 준비 기간은 4.7년이었다. 창업 후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모두 5년을 버틴 결과였다. 5년은 260주, 1825일, 43,800시간, 262만 8천분이다. 지금 당신 앞에 이 황금 같은 시간이 선물로 주어져 있다. 이 선물을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 책을 읽어가라. 5년 후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5년 후 당신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인가? 5년 후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자, 저자는 5년이라는 시간을 목표를 세우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 후의 내 모습은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금 읽고 있는 책과 요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책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정녕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다른 삶을 만들어가는 변화의 주체로 자신을 당당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보다 큰 계획을 세우고 원대한 소망을 한 후에 일을 하라.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를 살펴보면 위대한 기업을 일군 리더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그건 바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담대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보잘것없어서가 아니다. 목표가 보잘것없어서다. 저자는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 그러면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즉 목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태환 얘기도 하고 김연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태환의 기적의 5년이 시작된다. 2006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400m는 물론 200m, 1500m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 3관왕에 올랐다. 이 박태환이 이렇게 키 큰 어떤 순양이라든지 어떤 미국 선수들 193, 순양은 198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펠프스는 193이고요. 파울 비더만은 193. 자,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연습, 매일 10시간 가까이 연습에 매달렸던 그런 연습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본 없는 위대한 드라마를 쓴 김연아와 박태환을 두고 혹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김연아와 박태환은 모든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 성공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능력이나 소질이 없어서가 아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 누구든 확실한 목표를 갖고 5년을 도전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세 옆집 남자를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이 45세 남자도 식당을 이제 회사에서 잘려서 식당을 차렸는데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입소문만 나면 언제든지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러고 나자 그가 해야 할 일은 매 순간 단순 명료했다. 한번 맛보면 다시 찾지 않고는 못 배길 최고의 맛을 찾아내는 것이다. 수십 가지 재료를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일가 친척들에게 시식하기를 수차례. 드디어 그는 어떤 까다로운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냈다. 그건 바로 식재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 할지라도 식재료가 시원치 않으면 속수무책입니다. 식당에서 가장 필요한 건 요리사가 아니라 식재료였습니다. 어떤 이런 식재료를 좋은 거를 쓰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식재료가 약간 비싸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저자는 식당 문을 좀 일찍 닫았다고 합니다. 같은 재질의 제품을 그 가격을 올리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냥 식당 닫는 시간을 짧게 해서 그냥 좀 덜 파는 거죠. 대신에 자기의 최고의 퀄리티의 음식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들이 나중에 또 더 찾아와서 더 잘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5년을) 버틴 식당은 10년을 버티고 10년을 버틴 식당은 평생을 버팁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위기는 늘 찾아온다. 최고의 식재료를 고집하는 그에게 위기란 소고기나 배추, 고추 등의 가격 파동이다.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치솟으면 사실 장보기가 무서워집니다. 그럴 때는 영업 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골 손님들은 그런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어려울 때 최고의 가치인 식재료를 안 아끼고 좀 조절을 현명하게 해서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 나는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라는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이것은 에이브러함 링컨의 명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1시간 동안 나무를 쓰러뜨리라고 하는 미션이 주어졌을 때
링컨은 45분 동안은 도끼를 가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 A군과 B군에게는 각각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나무를 베어보라고 미션이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A라는 친구는 링컨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그 준비 과정을 거쳤고요. B라는 친구는 그냥 조급한 목표 달성에 조급함을 보여서 뭐 그냥 처음부터 이제 쓰러뜨리기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준비를 잘했던 사람이 결국엔 성공한다. 그런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당신은 누구의 눈에 띄기 위해서 도끼를 갈 것인가? 그럴 필요는 없죠. 나의 목표를 위해서 뛰면 되는 겁니다. 두뇌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게으른 고기 덩어리이다. 두뇌는 에너지 낭비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뇌를 잘 컨트롤하는 것은 또 우리는 두뇌를 한 10에서 15%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뇌를 점령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습관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게 되겠죠. 자, 지금 인구는 68억 분의 1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다이어리 첫 줄에 파괴라는 키워드를 적어 넣어라. 5년의 전략은 그렇게 시작된다.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 파괴적으로 생각하고 목표를 잡고 행동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유튜브를 만든 사람은 어떤 청년들이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젊은 대학생 3명이 모여서 뮤직비디오 같은 동영상을 온라인상에서 여러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16억 달러에 구글에 팔았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유튜브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작은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큰 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래 밑줄 위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적어보라. 자, 위에 적은 당신의 아이디어는 정말 독특한 것인가? 그렇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68억 명 가운데 당신만의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인가? 그러면 당신은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돈을 원한다면 백만장자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이다. 이 책을 저자가 쓴 거는 몇 년 전이니까요. 지금은 조금 변동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68억 인구라고 하긴 하네요. 중요한 건 자유로운 상태에서 당신이 아이디어를 짜낼 기회를 가졌는지 여부이다. 자, 우리 물물교환 프로젝트라는 어떤 작은 사소한 물건으로 어떤 큰 목표를 이루어낸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거래, 2005년 7월 14일 밴쿠버. 클립 한 개와 물건을 맞교환합니다. 제안을 인터넷에 올린다. 곧바로 연락이 왔다. 상대는 물고기 모양의 펜을 제시했다. 이게 바로 첫 교환. 그 물고기 모양의 펜을 도어 손잡이와 교환. 도어 손잡이를 캠핑용 스토브와 교환. 해병대원을 만나 스토브 발전기와 교환. 그 발전기를 즉석 파티 참석권과 교환. 즉석 파티 참석권을 코미디언 스노우모빌과 교환. 스노우모빌을 콜롬비아 주로 가는 2인용 여행권과 교환. 여행권을 큐브밴, 이건 트럭이죠. 일명 박스 트럭과 교환. 큐브밴 이 트럭을 레코딩 계약과 교환. 레코딩 계약을 아파트 1년 무료 임대권과 교환. 1년 무료 임대권을 유명한 록 가수인 앨리스 쿠퍼와 반나절을 보낼 수 있는 권리로 교환. 또 이런 어떤 요 권리를
전동 스노우 글로브와 교환. 스노우 글로브를 한 배역을 맞는 조건과 교환. 이 배역 권리를 키플링에 있는 2층짜리 저택과 교환. 자, 이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불과 1년 만에 14번의 거래를 통해 청년은 클립 한 개를 2층짜리 저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자, 놀랍지 않은가? 자, 이것이 바로 해보자의 힘이다. 되겠어? 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혹시 모르잖아, 해보자! 라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껏 생각하되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그 생각이 옳다고 판단되면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항상 실수를 한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모든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최소한 2번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 저자는 이 2번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2번째 인생은 바뀌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작은 성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성취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5년 전략을 원한다면 당장 항구를 떠나라. 이 항구는 우리가 그냥 항상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을 항구라고 표현을 했고요. 진실로 중요한 건 항구를 떠나야 한답니다. 이런 맨날 하던 일상을 떠나 무언가를 시도하고 목표를 했을 때 무언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애절하게 돌아보지 마라. 과거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현재를 개선시켜라. 그것이 현명함이다. 현재는 온전히 너의 것이니 다가올 미래를 나아가 맞이하라.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거를 잊고 어떤 목표를 세운 거를 해 나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첫 장에서도 물었듯이 죄송합니다. 5년 후에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목적지는 대체 어디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은 채 실패해서 다른 실패로 나아가는 능력이다. 윈스턴 처칠. 성공이란 자신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행하면서 인생을 향유하는 것이다. 빈스 파프. 성공이란 당신이 쓰러지는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서는 것이다. 올리버 골드스미스. 성공은 날마다 되풀이되는 작은 노력들의 합이다. 노력을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젊음의 우상인 제임스 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꿈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사는 거는 오늘 죽는다는,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배우였죠. 자, 이승엽의 어떤 연습하는 장면이 일본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는데요. 자, 그거는 바로 사진을 찍은 일본인 동료 말에 의하면은 그날은 훈련이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맛있는 식사, 어떤 친구는 골프장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근데 이승엽 선수는 호텔 주차장 한쪽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배팅 연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자, 그때 그 촬영한 그
동료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국 선수들도 발붙이기 힘든 일본 프로야구에서 최고 수준의 타자로 자리 잡게 된 비결은 저런 지독한 연습이었구나. 자,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 지독한 연습 뒤에 다 전부 다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는 놓치지 않고 질문을 던졌다. 최경주에게요. 최경주 씨는 어떤 골퍼죠. 프로 골프고요. 저는 특기도 골프고 취미도 골프고 여가 생활도 골프뿐입니다. 자나깨나 골프 생각밖에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을 했겠죠. 자,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위대한 목표를 위해 바치겠다고 결심했다면 어떤 기백을 갖추어야 한다. 어떤 의지와 기백을 갖추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이 행운을 만든다. 월드스타 B를 키워낸 장본인 박진영, 그가 바라보는 B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박진영은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B는 지금 한국에서 최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위치에 좀처럼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단언을 하시는지요? 연예계에서 최정상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밀어내고 그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B를 밀어낼 만큼 최정상급의 인물이 나와야만 B가 내려올 수 있는데 B만큼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B의 지독한 연습이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겠죠. 지금 김태희 씨하고 결혼했죠. 서울대 나오고 최고의 여배우하고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월드스타 B는 하루도 빠짐없이 춤과 노래를 반복한다. 노래와 춤이 좋기 때문이다 라는 경지를 넘어서 그것이 삶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반복적인 연습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한 그는 이제는 아무런 의식도 없이 하루 내내 노래를 흥얼거리고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리듬을 탄다. 그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것을 춤으로 만들 수 없을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 모습을 보면 지팡이로 춤을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모든 생각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내 일과 내가 원하는 목표에 맞춘 거죠. 발레리나 강수진, 그녀는 1년에 발레 슈즈를 1000개나 갈아치운다. 그녀의 어마어마한 연습량을 말해준다. 골프의 최경주, 하루에 4000번 스윙 연습을 한다.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 케니지, 그는 색소폰을 입 가운데로 물지 않고 약간 옆으로 무는데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해서 이가 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성룡도 100편 이상 아예 그냥 대본을 통째로 외워서 찍었고요. 이런 지독한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행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연습만이 최고를 만들어 줍니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순위 인생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인생의 중심에 놓는다. 자, 1순위, 3순위 인생, 이게 뭐가 다르냐면 가족여행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빨리 나와. 네, 3순위 인생은 가족을 다 제껴놓고 회사를 나가는 사람이고요. 1순위 인생은 뭐가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중요한 선약이 있어요. 대신에 제가 근사한 화환 하나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 꽃이 시들기 전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괘씸하다고 생각을 할까? 그럼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차피 나랑 그냥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좀 멀어져도 상관이 없고 당연히 그릇 큰 사람과 같이 좋은 친구 관계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현명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순위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자, to be 리스트를 먼저 챙기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해놓으면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능이라는 말에 밑줄을 쭉 그었다. 아주 굵게. 자, 우리는 이런 주어진 재능, 이런 거를 어디서는 쓸 수 있게, 습관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한다. 무엇인가 오랫동안 몰입을 한다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어떤 몰입을 하면은 그것밖에 안 보이면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송곳처럼 한 점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므로 해서 성공을 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